자, 지금 다시 이제 중동전 등의 영향으로 사실 그 전에도 그런 현상이 지속되었지만 고물가, 고환율, 그리고 고금리, 3고 현상이 재현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3고 현상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3고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꺼지는 게 아니고 중동 전쟁이 하마스의 그냥 공격, 이스라엘 반격으로 조용히 국지전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 한국은 부동산 PF의 위험, 이 부동산 PF의 위험 속에는 부동산 폭락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 연체율이 올라가고 또 자산이 지금 다 가라앉는, 즉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이런 자산 위기가 지속되면서 금융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당장 아침에 보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10차례 금리를 동결했다 했는데 원화 가격이 환율이 1375원까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 급등해서 환율이 1384원까지 지금 갔어요. 84원 80전입니다. 환율 급등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가고 있고 1,400원대로 치솟지 않을까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환율이 계속 어렵죠. 자, 여기에 미국에서 지금 금리가 내리는 게 아니라 도로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지금 어찌 될지 모른다고 안개 속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다시 7%대로 올라갔어요. 4개월 만에요. 그래서 미국의 모기지 금리 7%대로 진입하면서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미국에 올스톱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미국의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이제 물 건너 가버리면서 미국의 집 구매 포기가 급증하고 있고, 그리고 대출자들도 7%대의 고금리에 적응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선 지금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것이 거의 기대가 꺾여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고물가가 계속된다라는 게 이제 기정사실화 돼서요. 자, 이 속에서 지금 암울함이 지배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숨은 부동산 PF가 65조다.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 PF가 200조가 훨씬 넘고 정권사의 만기 도래액이 10조가 넘을 거다. 이 정권사에 지금 어지간히 작업을 했는데도 부동산 PF 연체율이 13.74, 그리고 저축은행이 6.94, 그리고 여신 전문회사들이 4.65%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총선이 끝나고 금융당국이 지금 연일 정권사,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들을 면담을 하고 있고 4월 15일이 법인체의 감사보고서 마감일인데 부실이 드러나서 이제 부동산 PF가 완전히 막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저축은행의 PF 손실이 4조 8천억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결국 충당금을 쌓으라고 충당금 폭탄이 지금 떨어졌다. 그게 3조 3천억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축은행의 지금 순손실 규모가 2조 2천억이 넘고 있어요. 그래서 적자 속에서 저축은행들이 손실이 이렇게 큰데 지금 충당금을 쌓을 수 있을 거냐. 그래서 내달 PF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내려지고 나면 결국 저축은행 중에 상당수가 문을 닫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정권사의 PF 예상 손실이 지금 전망으로 13조 8천억이에요. 지난해 벌은 돈이 5조 7천억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은 거에 2배가 넘는 돈이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제일 약한 고리가 저축은행인데 이 3조 3천억의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조 2천억의 적자가 나버렸어요. 정부는요, 부동산 PF와 관련해서 뉴머니,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4단계로 옥석을 가린다. 양호, 보통, 악화 우려, 해소 의문 이렇게 해서
기존의 3단계에서 해수 의문을 신설해서 이제 해수가 안 되는 부분을 경공매를 통해서 정리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자, 은행이 46조 1000억의 PF, 보험회사가 42조, 기타가 47조 5천억인데 이게 잘 정리될 거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PF에 의한 부실이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클 거라는 것이 지금 이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새마을 금고 등의 부동산 PF 발 비리가 감춰진 것이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국내 정권사는 부동산 PF 추가 손실이 1조 9천억이 더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나이스 신용평가가 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관리 가능하다고 말을 하지만 자, 부동산 PF 위기가 지금 건설업계와 금융권 전반에 미치고 있고 총선이 끝나면서 정부가 더 이상 이제 부동산 PF에 대해서 봐줄 이유가 없어졌고 자, 그러면서 정부가 이제 정리하겠다고 나서는 마당에 본격적으로 감추는 문제들이 터져나오고 건설사 줄도산에 이어 금융권까지 휘청거릴 거다. 그래서 2010년 저축은행급 사태를 능가하는 피해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야당이 이제 다수당이 되면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쓰기가 쉽지 않고 금리 상황도 부정적인 만큼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으면서 PF 부실이 더 커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지금 이 세계적으로 AI와 전기차 이런 배터리 이런 부분의 이 생산성이 별거 아니다. 소비 정대 효과가 미미해서 결국 이 IT 혁명의 기반을 뒀던 이 골디락스 경제 이런 것들이 과대평가되어서 이 거품이 꺼지면서 정시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시장이 붕괴되는 쪽으로 갈 수 있다. 이 제가 평소 해오던 이야기예요. 벌써 전기차나 배터리는 지금 맛이 갔잖아요. 그 다음에 AI도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이 4차 산업 관련되는 빅테크 기업의 이 기술이라는 것은 전부 과도평가되어서 투기 자본주의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계는 지금 수요가 거의 없고 기업이 엄청나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기술 혁명으로 주식이 뜰 거다라고 하는 건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산 폭락이 지금 온다는 거예요. 자, 집이 지금 보합세다는데 보합세는 개뿔. 제가 봤을 땐 부동산 폭락이 곧 시작될 겁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다 도망가기 바라요. 자, 이제 정신 차리고 다 도망가세요.